6천만 원 기내식 식비. 아니, 기내식 말 그대로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값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일컬었던 그 2018년 당시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대표단으로 함께 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한 비용 이야기입니다. 인도 전체 일정 식비가 아니에요. 기내식 식비만 6천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인도 순방을 위해서 전세기를 타고 갔어요. 그 전용기를 타고 가려면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2억 3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연료비가 6,500만 원이 넘었는데 기내식비만 6,292만 원이 기록을 됐습니다. 기내식비가 6,292. 뭐 대충 반올림하면 6,300만 원 쳐요. 어쨌든 6,292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갈 때 인도를 지금 한 수백 명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간 사람이 36명 총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백자가 안 들어가요? 136명이 아니라 36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노이를 한번 경유해서 인도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2018년 11월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식비가 웬만한 사람들 연봉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산으로 4끼에 인당 174만 원. 그러니까 한 끼에는 4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 특급 호텔 뷔페가 한 20만 원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매일매일 호텔 뷔페를 1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내에서 전체 식비도 아니고 기내에서 뭘 먹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면 혈세로 관광을 다녀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기내식 메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지금 영상에 보면 공군 2호기라고 해가지고 공군 1호기는 이제 대통령이 타고 공군 2호기를 타고 지금 당시에 김정숙 여사 일행이 이제 인도를 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공군 2호기는 공군 1호기에 비해서 조금 더 소형이랍니다. 소형이라서 탑승 인원 제한이 한 40명 정도래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공군 2호기에는 이제 36명이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서 36명이 타고 인도를 갔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기내식에 대체 어떤 메뉴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저게 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 공식 SNS 영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뭐 햄버거도 있고 한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햄버거가 막 수십만 원 하는 걸까요?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 외교가 아닌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님이 확인된 셈입니다.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김 여사의 선명한 사진은 단독 외교가 아니라 관광여행이라는 명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내식 식비가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습니다.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입니까?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합니까?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왜 방문한 걸까요? 관련해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ould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집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지금 얘기를 저 영상을 보면요, 이종근 평론가님, 당시에 인도 외교장관, 그 인도 외교장관 얘기로는 김정숙 여사가 올 줄 몰랐다. 쉽게 말하면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단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허왕후, 금강가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왕비죠. 인도에서 허왕후가 가야국까지 와서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다. 이 전설을 따라서 지금 그 인도의 한 주 정부가 허왕후 기념공원을 만듭니다. 그 착공식을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 공문입니다. 지금 원래는 강경숙 그 외교부 장관 강 장관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자 강경화 장관 네. 쑥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강경화 장관이 그런 외교부 장관에서 공문이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한테 문체부 장관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공문이 있고요. 그럼 그 공문에 따라서 도종환 장관이 가게 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갑자기 초청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단초가 이겁니다. 기념공원 착공식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가 가서 함께 그 기념공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네. 착공식에 있는 동판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김정숙 여사가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김정숙 여사 얘기처럼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대했다면 동판에 이미 확실하게 김정숙 영부인이라고 써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모 종편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증거요? 우리 그 공식 문건이 보면 단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식 공식 그 문화사절단의 단장이 도종환 체육부 장관이고 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네. 지금 추정하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부른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중간에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김정숙 여사가 이 인도 방문 일정 명단에 없었는데 이른바 그래서 셀프 초청 논란이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명단에 넣느라고 단장을 바꿀 수는 없으니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장으로 돼 있는 그 수행단을 바꿀 수는 없으니 김정숙 여사를 부랴부랴 특별 수행원이라는 자격으로 명단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에요. 관련해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일단 특검법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최재봉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과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이 이 문제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오신 분들은 단순히 일단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기내식에서 앞서 청와대 SNS 영상도 나옵니다만 그 영상대로라면 기내식 메뉴가 별다를 건 없어요. 근데 당시 36명이 인도를 갈 때 8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갈 때 2번 먹었다 치고 올 때 2번 먹어 총 4번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 뭘 먹었길래 그 정도의 비용이 들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뭘 먹었는지를 밝히질 않고 있고 네. 기내식 메뉴가 뭔지도 아직 밝혀지진 않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일단 알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대통령이나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때 사용되는 비용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쓰는 비용과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난다면 그거는 특혜를 받은 게 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을 뭐 임대해서 쓰거나 예컨대 특정 항공사의 비행기를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이 정도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온 거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보면 대단히 이건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김정수 여사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비슷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서 김정수 여사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순방 때 들어가는 비용과 다르게 특혜를 노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단순히 지금 김정수 여사가 사용했던 이 금액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건 저는 비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를 들면 청구가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밝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런 내용을 말해요. 이 정도의 기내식 비용이면 4인 가족이 5년치 먹을 식비를 지금 쓰고 왔다. 뭐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근 평론가님,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종합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문제 됐던 걸 한꺼번에 묶는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럼 지금 단순히 이번에 인도 타지말 관광 그 인도를 방문한 것만 얘기하자는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무슨 김정수 여사 관련 문제됐던 걸 다 망라하자는 건데 뭐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김정수 여사 관련해서는 이번 그 타지마할만이 아니라 보통 버킷리스트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타지마할 문제가 당시에 중앙일보의 모 기자가 시시각각이란 칼럼에서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명예훼손으로 걸어요. 그때 중앙일보의 기자가 전부 다 사실 폭로를 합니다. 어떤 걸 폭로하냐 하면 이를테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혼자 갔다 왔다. 그런데 피라미드에 갔던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국빈 방문했는데 피라미드에 김정숙 여사 혼자 간 건 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역시 나중에 이 법정에서 이 기자가 밝히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집트 정부에서 관광 홍보차 이 피라미드를 초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관광 홍보차 초대를 하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널리 알려서 아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영부인께서 우리 피라미드에 오셨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숨겼다는 건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또 체코라든지 뭐 또 노르웨이라든지 숫자를 세봤더니 역대 영부인 중에 관광지를 간 횟수가 48회 그리고 두 번째가 김옥숙 여사가 27회 세 번째가 권영숙 여사가 22회예요. 뭐 2배 이상 많죠.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외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닌 것들과 함께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옷가다 아니겠습니까? 178벌이라고 다 세봤는데 그 178벌에 대해서 그 옷값이 어디에 생긴 겁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기증을 받았다. 샤넬 같은 경우 그랬다가 직접 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억대일 텐데 그러니까 그 재산 수익을 보니까 5년 동안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옷값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으니까 못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윤상현 의원이 종합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란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망라해서 종합이라는 말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 뭐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에 대해서 글쎄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2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정수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때 또는 수사하는데 외압이나 압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권력,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김정수 여사가 지금 현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가야 되고 검찰이 수사하면 조사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네. 굳이 특검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동의를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현존하는 권력, 실제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특검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의석수 현황대로라면 글쎄요.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지금 곁들여 주신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기내식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거고요.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입니다. 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윤건영 의원 사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 의원 시절부터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욕을 하기도 아까운 정치 공세, 저질 공세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부터 밝혀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한술 보태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라고 두 개의 사안을 하나로 엮어서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늘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도 뭔가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아마 다 총력 저지하려고 그런 분위기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와는 달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둘째 날인 지난 31일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이 폐기됐던 법안이 이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부활했는데 그만큼 수사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1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표 발의한 의원은 다름 아닌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김 여사 종합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거대 양당이 지금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사안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